히알루론산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필러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행해지고 있는 콜라겐 주사에 비해서 한 번에 시술이 끝난다는 거, 스컬트라라고 들어보셨죠? 스컬트라보다 입자가 작다고 해서 멍우리 부작용을 줄였다. 그런 경우에 제거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거하는 방법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은 볼륨을 채우는 시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 볼륨 시술이란 건 도대체 어떤 거예요? 볼륨 시술은 얼굴에 이제 꺼진 곳이 나이가 들면 점점 생기잖아요. 네. 그 꺼진 곳을 말 그대로 채우는 그런 시술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술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종류가 다양하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방 이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장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빈 곳을 채우려면 물질을 넣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많이 행해지는 것이 바로 지방 이식이에요. 지방 이식은 말 그대로 내 지방을 몸에서 채취해서 얼굴에 주입을 하는 시술인데, 내 조직이니까 이제 뭔가 자연스럽기도 하고 부작용도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면이 있었죠. 지방 이식은 이렇게 넣은 양만큼 다 생착이 안 되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50% 살아남는다 치기 때문에 2배 정도 용량을 넣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 좀 많이 붓겠죠. 그래서 처음에 많이 붓는 게 가장 많은 단점이라고 했었어요. 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시술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 지방 이식은 내 조직이니까 처음에 고생하는 거, 붓기와 멍 이런 게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랄까? 가라앉을 때까지 거의 1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봐서 2차 시술, 3차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술에 약간의 번거로움, 그리고 이제 흡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수술적인 것, 이런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좀 환자분들이 만만치 않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면이 없진 않죠. 10년, 20년 지나서 조금 나중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좀 심심찮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오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지방을 이식했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불룩 튀어나와 보인다든지 그런 면이 좀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그 인기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제일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선생님은 지방 이식 요 필러를 선호하시는 편이셨나요? 저도 옛날에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환자분들에게 지방 이식을 종종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지방 흡입도 많이 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아까우니까 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좀 이렇게 빵빵하게 얼굴을 좀 불룩불룩하게 볼륨감 있는 얼굴이 예쁘다는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방이든 필러든 콜라겐, 요즘 유행하는 콜라겐이든 시술자의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나 시술의 철학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나중에 부작용 확률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 준비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원장님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안정성이 조금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그럼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역사가 어느 정도 오래됐고 또 이제 증명된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요즘 한국인들은 이 필러를 너무 싫어를 하는 것 같아요. 선입견일 수 있는데 두려움이 많잖아요. 필러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뭐 혈관을 막아가지고 막 피부가 변하고 고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을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술자의 입장에서는 주의할 점, 시술할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만 지키면은 전혀 위험할 게 없는 시술이거든요. 그리고 또 녹이는 주사도 있잖아요. 히알루론산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필러이기 때문에 그 녹이는 주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도 가능하고 이동을 하면은 녹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선입견은 부자연스러울 것 같다, 위험할 것 같다, 혈관 위험이 걱정된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히알루론산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요즘 많이 행해지고 있는 콜라겐 주사에 비해서 한 번에 시술이 끝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꺼진 볼륨을 채우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의외로 안전한 것, 콜라겐 주사는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한 달 간격으로 보통 3번을 권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비해서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단점도 저희가 여쭤봐야 되거든요. 그럼 히알루론산 필러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을 구태여 말씀하라고 하시면 지방 이식도 마찬가지고 필러도 마찬가지고 시술만 잘만 하면은 큰 단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술자가 빨리 하려고 시간을 아끼려고 좀 급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무리하게 좀 위험한 부위에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위험 요인이 있지 않나. 필러가 흔히 말하는 뭐 혈관 아니면은 여기 넣었는데 다른 데로 이동해서 돌아다닌다 이런 말도 있고 뭐 나중에 뭐 염증이 생겼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려면 위험한 부위는 넣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미간 주름에다가 필러를 깊숙이 넣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지 않으려면 잘 넣어야 되겠죠. 그 회복적 구조물을 잘 생각해 가면서 정확한 위치에 놔야 되는데 나중에 염증, 그 다음에 이동하는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시술을 할 때 한 곳에 뭉툭뭉툭 넣는 거예요. 골고루 분산해서 잘 넣어야지 뭔가 내살처럼 잘 생착이 되는데 한 곳에 많은 양을 이렇게 놓고서 그냥 손으로 확확 눌러가지고 모양을 잡는 이런 스킬을 가지고 시술하는 원장님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 사례인가요? 네, 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마 필러를 하는데 골고루 이렇게 캐뉼라로 넣어야 되는데 한 곳에 뿡 넣고 손으로 막 이렇게 눌러서 아니면 여기로 막 딱딱한 이 눌러서 막 펴준다든지 이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조금 울퉁불퉁해지거나 좀 그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 이식이든 필러든 하물며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콜라겐 볼륨 시술이든 간에 한 곳에 많은 양을 이렇게 넣어서 인위적으로 모양을 잡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주입을 할 때 그 사람의 얼굴 모양에 맞춰서 골고루 소량씩 주입하는 스킬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정리했을 때 주기적으로 시술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 될까요? 옛날에 히알루론산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의 필러도 있었거든요. 안 녹는 필러. 그거는 뭐 오래 간다고 해서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안전성이 최고기 때문에 녹는 필러인 히알루론산 필러를 쓰는데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구적이지 않으니까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1년에 한 번 정도? 그럼 그 정도가 단점이라고 보면 굉장히 좀 안전하고 가성비가 좋은 시술이네요. 괜찮죠. 네. 네. 제가 볼 땐 여쭤보지 않아도 선생님이 선호하시는 필러 시술인 것 같습니다. 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불룩불룩한 얼굴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꺼진 곳을 메꾸는 식으로 얼마든지 필러로도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자연스러운 필러 시술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인위적으로 불룩불룩하게 그렇게 보인다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종류에 대한 질문인데요. PCL 필러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필러 중에 또 이제 PCL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만든 필러가 있었어요. 그 필러가 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그 필러를 제대로 이제 생착을 시키면 3년 정도 오래 간다 이거였어요. 이것도 이제 콜라겐 필러들과 마찬가지로 폴리머 합성한 거예요.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성질의 폴리머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이물질로 된 필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 눈 밑에 몽우리가 생기거나 피부 아래에 딱딱하게 뭉친다 이런 부작용이 좀 보고가 돼서 원장님들 취향마다 좀 안 쓰시는 원장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김수현 원장님은요? 예전에 저도 좀 써봤는데 뭐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니 안전성 그리고 증명된 데이터들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는 환자분들이 좀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고 피부 얇은 분들도 많잖아요. 문제가 생길 리스크가 있는 제품보다는 좀 안전한 거 위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생긴 거죠, 저도. 선생님, 이제 이 다음 거는 저희가 콜라겐 부스터와 관련된 시술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콜라겐 부스터라는 말이 요즘에 이렇게 피부과에서 말들이 막 융합이 되고 막 더해져가지고 보는 시청자 일반인들은 좀 헷갈려요. 비의료인들은. 콜라겐 부스터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건데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요즘 각광받는 이 콜라겐 부스터 종류가 사실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뭐 PCL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스컬트라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스컬트라라고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스컬트라는 PLLA라는 폴리머인데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로 처음 출시된 외산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필러와 다르게 물처럼 솔루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넣으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빵빵하게 차오른다고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가 얇은 눈밑이라든지 이런 곳에 멍울이가 형성된다는 이제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좀 선호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3, 4년 전 주베룩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주베룩은 왜 또 갑자기 인기를 끌었냐? 스컬트라보다 입자가 작다고 해서 멍울이 부작용을 줄였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또 왕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베룩이 나왔는데 아까 헷갈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콜라겐 부스터는 맞아요. 이 주베룩은 두 가지로 출시가 된 거예요. 하나는 피부 결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그런 스킨 부스터 종류로 나온 게 한 가지 있었고, 예전 스컬트라처럼 피부 아래에 이렇게 주입해서 볼륨업을 시키는 볼륨,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된 거예요. 하나는 이제 모공이나 잔주름을 개선시키는 스킨 부스터, 바늘로 놓는, 하나는 캐뉼라로 필러처럼 넣는 볼륨 시술,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돼서 다양하게 선택지도 늘어나고 멍울이 부작용도 줄어들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장점이 부각돼서 많이 유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많은 콜라겐 부스터 이제 다른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제가 선택한 콜라겐 부스터, 콜라홈. 그래서 콜라홈은 이렇게 스킨 부스터와 볼륨 시술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가 돼서 이제 제가 피부 결을 위해서 주사도 하고 볼륨업 시술을 위해서 캐뉼라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베룩에 비해서 더 입자가 작아요. 우리가 멍울이 부작용이 생기는 원인이 입자가 크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이렇게 찌글찌글 요철이 있는 경우에 멍울이 부작용이 더 많이 생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콜라홈은 면이 굉장히 매끄럽게, 그리고 사이즈, 입자의 사이즈도 적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 때문에 제가 선택한 제품이었고 거의 2년 가까이 썼는데 아직도 부작용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 잘 그러면 시술한 시술자분들한테 네.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았고 제 얼굴에도 한 3번 넣어봤는데 괜찮았고 그렇습니다. 직접 선생님도 시술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믿음이 더 가는데요. 뒤에 또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올리디아라는 시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뭘 선택해야 될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올리디아도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된 제품이에요. 이 올리디아가 요즘 다시 뜨는 이유는 콜트라에 비해서 입자가 좀 작아진 주베룩이나 콜라홈을 막 시술하다 보면은 볼륨업의 효과가 예전에 스컬트라보다는 좀 아쉬운 감이 없진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저처럼 피부 얇고 이런 분들은 좀 괜찮은데 피부 두께가 좀 있으면서 살집이 좀 있긴 한데 왜 사이사이에 꺼져서 채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산이 높은데 사이사이에 채우기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다시 입자가 큰 올리디아를 찾게 되신 거예요. 올리디아가 스킨 부스터가 있고 볼륨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볼륨은 주베룩과 콜라홈보다 입자가 커요. 쉽게 말하면 스컬트라와 입자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멍울이 부작용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올리디아는 사이즈는 비슷하면서
표면이 좀 매끄러워진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아까 선생님 콜라움을 직접 시술하신다고 했는데 올리디아와 콜라움 중에 콜라움을 선택하신 특별한 점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무조건 입자가 작고 안전한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콜라움만 사실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차오르는 거 없느냐 라고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러면 올리디아는 어떠실까요? 이것은 입자가 좀 더 크고 같은 양을 주입해도 볼륨업 효과가 조금 더 세고 지속기간도 약간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이제 선택지를 더 다양하게 드리는 것이죠. 비교적 그래도 올리디아도 안전하다고 선생님은 판단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아직은 제가 올리디아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거 부작용이 발생되면 저희 얼른 카메라 켜고 선생님 말씀 드려야겠어요. 네.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콜라겐 부스터들에 의해서 몽우리가 어떤 체질에 따라 아니면은 좀 운이 없어서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거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거하는 방법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녹이는 주사는 없지만 이 몽우리가 작게 생기면 그 몽우리를 깨주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만약에 이미 생기셨다 하더라도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